이게 말이에요. 누군가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을 심판해야 됩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저 밑에 검정색 글자 이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야당을 심판해야 됩니다. 김민지 기자 누가 한 얘기예요? 네, 청와대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한 말인데요. 뭐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런 선택에 대해서 국민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언급을 한 것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이번에 조직 개편 같은 경우는 디지털 혁신 비서관이 새로 신설이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여러 담당관들, 소부장이나 방위산업이나 이런 담당관들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총선용 캠프라는 것에 맞추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어떤 것이 맞는지, 정권 심판이 맞는지, 야당 심판이 맞는지는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철근 교수님 지금 방금 들으셨잖아요. 총선이 지금 100일도 안 남았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야당 심판을 운운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소지도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까지 논란이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김 교수님은 어찌 들으셨습니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죠. 그렇습니까? 네. 청와대의 공무원, 예. 모든 공무원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선거에서의 중립 지킬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충분히 소지가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내가 들어볼게요. 한 가지. 노무현 대통령이 왜 탄핵 소추된지 아시죠?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 얘기도 했지만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 된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이 굉장히 중립성이 강조되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입이라는 분이 청와대 대변인이 야당 심판론을 운운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중앙선관위에서도요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검토해야 된다. 예, 선거법 위반 소지에 관련돼서 입장을 내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대변인이라는 게 누구 대신해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네. 저분이 누구 대신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대통령. 그러니까요. 저는 이 발언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대통령께서 공감하지 않으신다면은 당장 잘라야 됩니다. 허허. 예. 아니,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실수입니다. 그래요? 보면은. 이건 지금 총선 출마한다고 고의 내보내주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예. 저건 실책입니다. 잘라야 됩니다. 문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면 본인이 저런 어떤 선거 개입 주장에 동의한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얘기해봤고요. 이분이요, 저 멀리서 바다 건너, 저기 태평양 건너서 영상 메시지를 하나 쫙 여의도 국회에 보내왔습니다. 김민지 기자, 누구 얘기입니까? 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 오늘 영상 메시지로 국회에 이제 보냈는데요. 오늘 안철수계 의원들이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었거든요. 여기에 축사하는 영상을 본인이 직접 이렇게 찍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보냈습니다. 찍어서? 그 영상이 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가르고 국민 분열시켜서 자기들 정치 권력 유지하려는 낡은 정치가 있습니다. 이미지 조작에만 능하고 국민보다 자기 편 먹여 살리기에만 관심 있는 낡은 정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도 이러한 담대한 변화에 미랄이 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만 하더라도 일단 바른미래당 당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바른미래당에 대한 소속감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돌아오면 당연히 바른미래당과 함께할 것이다. 자,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동영상 메시지 보내온 거 보셨죠? 근데 이게요, 복귀 임박 안철수는 어디로 갈까요? 어제는 바른미래당 당원들한테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해왔어요. 바른미래당 당원들한테. 그리고 오늘은 좀 전에 김민지 기자 설명한 것처럼 권은희, 이태규 의원 등 바른미래당에 소속된 안철수계 의원이 주최한 한국 정치 이대로 좋은가요? 이 주제의 세미나에 자 축하합니다 하면서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이런 영상 메시지를 또 보내왔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는 복귀하면 바른미래당으로 가는 겁니까? 우리 김 교수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호,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우선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 정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폭망, 외교 안보
모든 실정, 총체적 난국에 대해서 이걸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이런 세력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인가 예. 이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예. 특정 뭐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으로 간다든지 뭐 어디로 간다든지 이런 선택지에 대한 얘기보다는 본인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절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희망의 불씨라도 던질 수 있도록 그런 미랄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 예, 이준석이요? 삼국지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 제갈량이 죽고 나가지고 죽은 제갈량이 살아있는 사마중달을 데리고 논다는 그런 식의 그 고사가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영상 메시지로 손학규 대표를 데리고 놀고 있네요. 보니까. 아니 저렇게 손학규 대표께서 무슨 말이에요? 화답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참 저도 만감이 교차하는 것이 예. 사실 안철수 대표가 이제 독일과 미국에서 이제 유학하시는 동안에 그렇게 편한 관계는 아니셨는데 지금 손학규 대표께서 저렇게 언급하는 거 보니까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저희 저 자료화면 뒤에 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뒤에서 걸어오던 그 남자는 지금 제 옆에 자리하고, 그렇습니다. 민철군. 안철수의 남자입니까? 밖에 남자입니다. 안에 남자가 아니고. 아내 남자가 아니고 밖에 남자입니까? 썰렁합니다. 원래 근데 대변인이죠, 실제로. 안철수의 대변인 김철근.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노래 있었죠. 내 눈을 바라봐. 이런 노래 아세요? 내 눈을 바라봐. 김민지 기자 누구 얘기입니까? 예. 네, 허경영 씨 얘긴데요. 올해 총선을 앞두고 이제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는 당을 또 아이, 발음 창단했잖아요. 어려워. 네.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일단 유튜브를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우리가 국가혁명배당금당 창당하고 나서 전국에 쌍무지개가 떴어. 맞아. 쌍무지개 폭이 산 하나 넓이야. 도저히 카메라로는 쌍무지개 두 개를 찍을 수가 없어. 워낙 커서. 그런 기억이 있죠? 사진 찍어놨죠? 하늘은 이미 징조를 보여줘요. 백공천사들이 가만히 있나? 다 지켜보고 있어요. 나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지어다. 연애수당은 20살부터 해당돼요. 20살부터 결혼할 때까지 50살까지도 안 했으면 연애수당이 나와. 60살까지 안 했어도 연애수당 받을 수 있어. 이혼하면은 다시 연애수당 받는지, 이혼해서 다시 재혼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연애수당에 신청하면 연애수당을 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런 이색 공약을 내걸기도 했는데 이색 출마자도 나타났습니다. 이종섭 씨라고요. 어르신인데 92세입니다. 어이구야.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경북도당의 상임 고문이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 경북 구미시 을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전국에 있는 모든 예비후보 등록자 중에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북 구미시 을이라는 지역구에 이 배당금당 예비후보만 5명이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전해졌습니다. 아, 이분이에요? 지금 출마 네, 그렇습니다. 예비후보 등록했다는? 이준석 의원. 예. 제가 사실 그저께 허경영 총재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진짜요? 예,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 당의 활동상을 저한테 그냥 설명을 해주셨던데 뭐 100몇십 군, 140군데인가 이달 말까지 공천을 하겠다, 예비후보 등록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네. 사실 이분이 이제 예전에 그 공약 내신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저랑 이철희 의원이 뭐 방송사에서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처음에 들을 땐 굉장히 좀 이색적이었지만은 지금 정치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드렸더니 예. 저를 되게 좋아하셔서 강연에서 제 영상 틀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교리 정도입니다. 근데 저기 우리 이준석 위원장도 이런 건 저는요 예.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치하고 사람들의 삶을 희화시키는 거죠. 아, 이거 희화화하는 저는 것이다? 사실은요 방송에서 많이 좀 안 다뤘으면 좋겠어요. 무풀이 정답입니다. 무풀. 무풀.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냥 가볍게 준비해 본 거예요. 요즘에 정치대스가 너무 이게 무거운 얘기 많이 하니까 이제 끝에 가벼운 주제를 잠깐 준비해 봤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